정우야, 오늘 몇 시에 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려 있었어요. 정우는 회사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6시쯤 갈게요. 아버지도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일찍 오신대요. 좀 긴장돼요. 정우는 지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당연히 긴장되는 거겠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게 좋은 분이시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드디어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35살이 되도록 결혼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던 정우였는데 지은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정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대학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건 작년 봄 정우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죠. 접수 창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안내해주던 지은의 모습에 정우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건넨 첫 마디가 지금의 관계로 이어졌어요. 1년 넘게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정우는 가방을 챙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한만수, 올해 68살이 된 아버지는 정우가 5살 때부터 홀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정우의 기억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만 말씀하셨죠. 어릴 때는 궁금해서 자꾸 물어봤지만 아버지의 슬픈 표정을 보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우는 지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중소기업에서 과장까지 올라간 정우 자신도 나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만수는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셨어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성실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술 한 잔 안 드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검소한 생활. 정우야, 돈 많이 벌 필요 없다. 떳떳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우도 화려한 삶보다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와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샤워부터 하고 옷 갈아입어야지.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시는 모습을 보니 정우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지은이 부모님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우리 정우 며느리 될 사람 부모님인데. 아버지의 다정한 말씀에 정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살짝 걱정도 됐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이 의사 부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경비원이시고,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정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너한테 부족한 게 많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자신을 이 자리까지 키워준 고마운 손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부모님 모습에 순간 숨이 막혔거든요. 지은의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명품 정장에 금시계까지 차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핸드백과 자동차 키만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우야, 들어가자.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 주셨지만 정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문득 아버지의 낡은 정장과 10년 전의 산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지은 부모님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 정우 씨구나. 어서 와요. 지은의 어머니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시선은 이미 한만수에게 꽂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만수의 옷차림에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정우 아버지 한만수입니다.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대답 대신 지은의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정우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은이 아버지 박진호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김미경입니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김미경은 아예 시선을 피하며 메뉴판을 뒤적거렸습니다. 지은이가 평소에 정우 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신다고 하던데 참 훌륭하네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박진호의 시선은 여전히 한만수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특히 한만수의 손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거친 일에 익숙한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우 씨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우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어요.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김미경의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박진호는 눈을 크게 뜨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지은 부모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김미경의 얼굴에서는 명백한 당황과 실망이 읽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경비원 일도 많이 힘들죠? 박진호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지만 그 뒤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은이 필사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 아닌가요? 정우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지만 김미경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지은이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 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박진호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정우도 지은도 심지어 한만수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도 김미경이 따라 일어나려 할 때 한만수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돈 관계가 될 텐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돈이요? 박진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에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아, 집에 가자.
아빠, 잠깐만요. 지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지만 박진호는 이미 계산을 마치고 나가고 있었어요. 김미경도 가방을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결국 부모님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우와 한만수는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먹던 거 마저 먹자. 한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젓가락을 들었지만 정우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우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우야, 우리 아빠가 결혼 반대한대. 어떻게 하지? 정우는 휴대폰을 꺼두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사흘째 정우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지은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 아빠가 결혼 반대하래.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요즘 왜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라고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가 경비원이라서 파혼 위기에 처했다고? 정우야, 밥 먹어. 저녁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한만수도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너부터 먹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다. 아버지가 반찬을 정우 앞으로 밀어주시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 때문이 아닌데 왜 아버지가 미안해하셔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 응? 지은이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대요. 정우는 결국 말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만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그날 그분들 표정 봤어. 내가 너한테 짐이 되었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우가 격하게 반응했지만 한만수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미안하다, 정우야. 아버지가 더 잘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정우는 더욱 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 왜 아버지가 죄책감을 느끼셔야 하는 걸까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정우야, 나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 30분 후 정우는 집 근처 카페에서 지은을 만났어요. 지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정우야, 우리 정말 어떻게 하지?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완전히 돌아서셨어. 절대 안 된다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더라. 다른 사람? 우리 병원 원장님 아들. 의사야. 아빠가 그 사람이랑 만나보라고 하시는 거야.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진호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당신이 좋은데. 하지만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시니까. 지은의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정우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은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겠어. 시간을 좀 가져보자. 정우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정우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의 아버지 박진호였습니다. 정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1시간 후 정우는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박진호와 마주 앉았어요. 박진호는 여전히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시계가 번쩍거렸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병원 원장님 아들과 약혼시킬 예정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정해진 일입니다. 원장님 아들도 지은이를 좋아하고 있고 집안도 잘 맞아요. 의사 집안끼리 말이죠.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지은이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지은이도 곧 이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가 경비원인데 우리 집안과 어떻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정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더 불리해질 게 뻔했습니다. 정우 씨가 똑똑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박진호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 그리고 지은이한테는 이 얘기하지 마세요. 괜한 상처만 주니까요.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박진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회사 휴직할까 해요. 왜?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요. 정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한만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시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 하세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더 잘났으면 됐을 텐데. 아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했어. 아버지가 더 성공했으면. 아버지, 정우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창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날 밤 정우는 지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행복해. 정말로.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정우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상사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개인 사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사무용품을 정리하는데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집에서 보내는 나흘째 되는 날, 정우는 침대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은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우도 연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정우야, 밥 먹어라.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시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만수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밥은 먹어야지. 아버지,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정우야, 제발이요. 한만수는 한숨을 쉬고 나가셨어요. 정우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회사 후배 민석이었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뭔데? 우리 회사 그 대형 프로젝트 있잖아요. 갑자기 투자사에서 철회한다고 연락 왔어요. 정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 프로젝트는 정우가 팀장으로 진행하던 건이었거든요. 20억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게 투자사 대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말 안 해주고요. 형이 없으니까 회사가 완전 난리예요. 정우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투자사 이름이 뭐라고? 만수홀딩스요. 왜요? 만수홀딩스. 정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형? 거기 계세요? 응, 있어. 나 내일 회사 나갈게. 정말요? 다행이다. 부장님이 형 찾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만수홀딩스. 만수.
아버지 이름이 한만수인데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냥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만수홀딩스라고 아세요? 아버지가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한만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회사에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일도 있구나. 아버지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 그래. 큰일이네라고 하실 텐데 오늘은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회사 아세요? 아니, 모른다. 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를 어떻게 알겠어? 한만수는 고개를 돌려 다시 뉴스를 봤지만 정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을 서성거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아버지 방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 번만 봐볼까? 정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정우는 발끝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방은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검소한 가구들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정우는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랍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종이를 들어봤습니다. 만수홀딩스 이사회 회의록. 정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두 번째 종이를 봤습니다. 만수홀딩스 CEO 한만수. 세 번째 종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자산 총액 500억 원. 정우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아버지가 만수홀딩스 CEO라고?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정우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액자를 비춰봤습니다. 만수홀딩스 창립자 한만수. 액자 속에는 정장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정우는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때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우는 넘어졌어요. 누구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정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 아버지. 한만수는 정우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들켰구나. 아버지, 이게 뭐예요? 만수홀딩스가 정말 아버지 회사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만수는 전등을 켜고 정우 앞에 앉았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아버지가 경비원이 아니라 회장이었다고요? 맞다. 한만수의 담담한 대답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경비원이야. 다만, 낮에는 회장이고 저녁에는 경비원인 거지.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5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경비원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한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고요? 정우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우야, 앉아라. 한만수가 침대 끝에 앉으며 정우를 손짓했어요. 정우는 아직도 멍한 상태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20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어. 손에 쥔 거라곤 10만 원뿐이었지.
한만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번 돈이 고작 몇 천 원이었어. 그런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떡볶이 장사요? 정우는 상상이 안 됐어요. 지금 만수홀딩스 회장이 떡볶이를 팔았다니. 그러다가 작은 음식점을 차렸고 그게 잘 되어서 체인점으로 확장했지. 20년 만에 외식업계 톱으로 올라섰어. 한만수가 서류 중 하나를 꺼내 정우에게 보여줬어요. 만수홀딩스의 계열사 목록이었습니다. 정우가 아는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들이 죄다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거예요? 응. 그런데 정우야, 아버지가 성공하면서 변한 게 있어. 한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르게 대하더라고.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진짜 아버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정우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너만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어.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으로. 너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길 바랐거든. 그래서 경비원 일을 하신 거예요? 맞아. 회사 일은 오전에만 하고 오후부터는 경비원으로 일했지. 너한테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어.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감동과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생이 사실은 필요 없었던 거라니. 그럼 지은이 일도? 한만수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그건 아버지가 참을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 설마 만수홀딩스에서 박진호 병원에 인수 제안을 했었어. 50억 원에. 정우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거절했지. 50억도 부족하다면서. 한만수가 서류를 뒤적거려서 한 장을 꺼냈어요. 박진호 병원 관련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어. 우리 회사가 투자하던 모든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지. 박진호가 투자받으려던 프로젝트들도 포함해서. 정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온화한 경비원 아버지가 아니라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 병원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야. 한 달 안에 투자를 못 받으면 문 닫아야 할 거야.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박진호 병원 경영난으로 인수자 찾기 나서. 정우는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지은 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있었어. 내 아들을 무시한 대가는 치러야지. 한만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정우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아버지한테 화났지? 화가 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우는 솔직했어요.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이해해. 너한테는 큰 충격일 거야. 하지만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줘.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 그때 또 다른 뉴스 알림이 왔어요. 만수홀딩스 의료업계 진출 선언. 첫 타겟은? 정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설마 박진호 병원을 인수하실 건 아니죠? 글쎄, 어떻게 될까? 한만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정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었어요. 받아봐. 여보세요? 정우야. 지은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우리 병원에 큰일 났어. 갑자기 투자자들이 다 빠진다고 하고 만수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인수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정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한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우야, 잠깐만. 혹시 내가 아는 회사야? 이름이 비슷하잖아. 한만수, 만수홀딩스. 지은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설마 너희 아버지가?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우야, 대답해봐. 너희 아버지가 만수홀딩스 회장이야? 정우는 한만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전화 너머로 지은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경비원이라고 했잖아. 경비원도 맞고 회장도 맞아. 지은이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지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거죠. 지은아, 난 아직도 똑같은 사람이야.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없어. 하지만 뭐,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거야? 정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만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정우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한만수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앞에서 부자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야, 오늘 회사 나가는 거지? 네, 나가야죠.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으니까. 정우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어젯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 정말로 저한테 회사 물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한만수가 밥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서는 모습이 더 보기 좋아. 그럼 저는 그냥 제 길을 가겠어요. 아버지 도움 없이. 정우의 단호한 말에 한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다. 아버지가 바라던 거야.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민석이 정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형, 정말 큰일 났어요. 부장님이 형 찾으시는데 완전 화가 나 계셔요. 알겠어. 지금 올라갈게. 정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부장실로 향했어요. 김 부장은 정우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내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어. 만수홀딩스에서 갑자기 투자 철회한다고 연락 왔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20억 규모 프로젝트가 날아간 게 죄송하다고 해결돼?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아버지에게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투자자? 이런 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회사가 어디 널려 있는 줄 알아? 김 부장의 말이 맞았어요. 만수홀딩스만큼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우는 부장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때문에 회사가 큰일 났네. 휴직까지 내고 와서는 이런 일을 만들어? 정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정우는 컴퓨터를 켜고 다른 투자회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만수홀딩스에서 철회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다른 투자회사들도 꺼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정우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정우야, 나야. 뭔데?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우리,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사과? 응, 내가 너무했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뀐 게 맞아. 정말 미안해. 지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정우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지은아, 나는 아직도 똑같은 사람이야. 며칠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건 당신이었어.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 거야? 그게 우리 아빠가 완전히 달라지셨어. 병원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정우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박진우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지은아,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나도 정리할 게 많아. 전화를 끊고 정우는 다시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오후 내내 투자회사들의 전화를 걸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어렵긴 하지만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도와줄까? 아니요. 제가 해볼게요. 한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데 정우야. 박진호가 아버지한테 만나자고 연락 왔어. 정말요? 응. 병원 일 때문에 급한가 봐. 어떻게 할까?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만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가세요. 한만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비원 복장으로 말이야? 네. 그 사람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한만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재미있겠는데? 좋아,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써내려 갔어요. 오늘 깨달은 게 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다음 날 오전 박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아버님과 함께 우리 병원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한만수가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갈게요. 1시간 후에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우와 한만수가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한만수가 말했어요. 정우야, 오늘 재미있을 것 같아. 아버지,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알았어. 적당히 할게. 하지만 한만수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는 입구에서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신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우 씨, 오셨군요. 박진호가 달려와서 인사를 했는데 한만수의 경비 유니폼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오늘도 근무 중이셨나요? 네, 오후 근무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한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박진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원장실로 올라가시죠. 아, 그런데 혹시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용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진호는 당황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니 김미경도 와 있었어요. 지난번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한복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초조해 보였어요. 어서 앉으세요.
박진호가 소파를 권했지만 한만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면담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나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진호는 목을 가다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상견례에서 제가 너무 실례를 했던 것 같아서요. 사과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사과요? 한만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만수와 정우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경영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였거든요. 그리고 혹시 만수홀딩스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어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왜요? 한만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회사에서 저희 병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해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박진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한만수를 바라봤어요. 한만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경비원이 그런 큰 회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박진호의 얼굴에 실망이 드러났어요. 그때 김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우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정우 씨도 지은이를 사랑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김미경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정우가 비웃는 듯 말했어요. 며칠 전에는 집안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랑을 말씀하시네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김미경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박진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정우와 한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의사인 박진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진호가 한만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해드리죠. 하지만 한만수가 말을 멈췄어요. 박진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확인해 보고 싶네요. 어떻게요? 내일 다시 상견례를 하죠. 제대로 된 상견례를.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그랜드 호텔에서 만나죠. 이번에는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한만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박진호와 김미경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우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는 해야지. 하지만 교훈은 줘야 해. 한만수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어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가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다음 날 저녁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 박진호와 김미경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최고급 정장과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김미경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정우 씨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 박진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정우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고 박진호와 김미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만수가 최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비싼 시계와 구두, 그리고 아우라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박진호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그냥 아버지로 왔습니다. 한만수가 의자를 빼며 앉았어요. 오늘은 사돈으로 왔죠. 한만수의 차가운 눈빛이 박진호를 관통했어요. 박진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만수홀딩스 한만수입니다. 그 순간 김미경의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정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앉았습니다. 진짜 상견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만수홀딩스 회장님이세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미경은 아예 말을 못하고 한만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한만수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며칠 전에는 경비원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박진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한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직업과 재산에 따라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정상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요? 아니에요. 박 원장님의 본심이 그거였던 거죠. 한만수의 말에 박진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정우 씨 결혼, 저희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찬성이요? 왜 갑자기 찬성하시는 거죠? 정우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제가 편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버렸다고요? 아니면 제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가요? 박진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김미경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정우 씨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은이요? 정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은이는 어디 있나요? 오늘 같이 안 오나요? 지은이가 병원을 그만두고 집을 나갔어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나갔다고요? 며칠 전부터 저희랑 크게 싸웠어요. 정우 씨한테 상처를 줬다면서 부모인 저희가 잘못됐다고. 정우는 놀랐어요. 지은이 부모와 싸우고 집을 나갔다니. 지금 어디 있어요? 친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받고. 정우 씨한테만 연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제가 진짜 경비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박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만수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냥 경비원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안 나오셨을 거예요. 지은이와 정우 결혼도 절대 허락 안 하셨을 거고요. 한만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한테는 상처를 줬죠.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요? 정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우야, 아버지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한만수가 박진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박 원장님,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정우와 한만수는 호텔 로비에서 잠시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
아버지는 적당히 한 것 같은데. 한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우야, 지은이한테 연락해 볼 생각 없어? 글쎄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아이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은의 번호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는데 먼저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우야, 카페 앞에 있어. 잠깐만 나와줄 수 있을까? 정우는 깜짝 놀라서 로비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로 지은이 호텔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와 있어요. 그래, 가봐.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는 먼저 집에 갈게. 너희 둘이 얘기해. 정우는 카페로 향했어요. 지은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정우야. 지은이 일어나며 정우를 반겼어요. 정우는 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들었어. 집 나왔다고?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우리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우리 부모한테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지은아,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어. 변한 건 우리였지. 나도 포함해서.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정우야, 나 정말 너밖에 없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정우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은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우리 결혼하면 평범하게 살 거야. 아버지 돈은 기대하지 말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나는 정우가 좋은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한 달 후 정우와 지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한만수는 경비 유니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참석했어요.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정우는 한만수의 손을 꼭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호와 김미경은 부끄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한만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만수도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한만수는 정우를 따로 불렀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중요한 발표를 할게. 뭔데요? 아버지 은퇴한다. 은퇴요? 그리고 회사 지분 대부분을 기부할 거야. 익명으로. 정우는 놀랐어요. 왜요? 아버지가 벌만큼 벌었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 한만수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장 큰 분은 가족이야. 너 같은 아들을 둔 것.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결혼했다.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생각했다. 가장 큰 분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